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답답하고 힘드시죠? ADHD 말만 들어도. 어쨌든 ADHD를 그런데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해결을 해야 되냐?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안 되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우리 아이 인생 귀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내 몸의 주인이고요. 모든 내 삶의 주인도 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내가 사회성과 공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대로 내가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그래서 별로 동요되지 않으면서 또 내가 때로는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좀 튼튼해야 되고요. 또 내 몸 또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고개를 돌리고자 하는 것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에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보고 듣고 감각을 통합할 수 있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든 능력이 내 몸에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아 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뭔가의 목표를 세워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ADHD의 문제를 앓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ADHD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혹자는 돈이 많거나 권력을 많이 누렸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가진 게 별로 없고 아닌 게 별로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주위에 지금 있는 이 상태, 이 그대로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지금 내가 행복한지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사람마다 태어날 때의 위치, 그다음에 주어진 조건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는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건 언제부터냐? 전두엽이 완성된 다음부터예요. 그건 뭐냐면요. 전두엽이 완성이 됐다는 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나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책임을 짓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감옥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청소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도 보호를 받잖아요. 전두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는 분명히 제대로 할 수 있지만 판단은 흐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전두엽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건 사실 자기 일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까지 하는 게 성인이거든요. 그 삶에, 앞으로의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어떻게 사느냐, 이건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내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을 만드는 거,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 청소년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이 친구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자본을 만들어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낚아서 주시지 마시고 낚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학습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학습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냥 열심히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학습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걸 보고 배우고 듣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교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 통해야겠죠. 말 안 통한 사람은 우리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위해 말하고 그 생각이 통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바로 이런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거 안에는 공감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고 시험 잘 보고 찍고 이거 잘하는 것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지능이 좋은 것만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공감력까지 갖추고 사회성까지 갖췄어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인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또 공감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건 새로운 걸 배운 거라 했죠. 자, 새로운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즉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본 거를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걸 해석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잘 실행을 하고, 그래서 판단도 잘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력이랑 그 다음에 집중력, 충동성 조절 이런 게 굉장히 잘 돼야 되고요. 감각을 통합하는 그 운동 기능을 통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의 감정도 조절이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의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학습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전두엽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잘 실행을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주의력과 집중력, 충동성을 조절하고, 그리고 감각 통합을 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을 갖춰서 전두엽이 학습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전두엽이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뇌라 그랬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는 학습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잘 할 수 있고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집중 잘하고 주의력 좋고 뭐 이런 거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은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 다음 여기까지 다 끝까지 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 상위 단계로 올라가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뇌인 변연계가 정서의 뇌라 그랬죠. 정서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도체는 아까 제가 본 거, 들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기억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 게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위에 있는 상위 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3층 뇌에서. 그래서 정서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또 기분이 좋아지면서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안정된 정서가 먼저고요. 그리고 나면은 선택적 과제주의 집중력이라 그래요. 자, 이게 뭔가요? 아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우리 아이 어떨 땐 집중력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엄마들도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요, 집중력은 있는데요, 근데 공부만 하라 그러면 집중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집중력은 누구나 있어요. 집중력 없는 사람 없어요. 자, 근데 그 집중력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집중력이 없네요, 이 친구 집중력이 부족해요 하는 집중력은요, 여기 말하는 선택적 과제주의 집중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뭘까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그 충동을 좀 억제하고요. 자, 얘들아 여기 잠깐 좀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칠판을 보고 가르치고 계시거나 뭐 사물을 가르치고 계시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충동을 억제하고 필터링하고 그쪽을 보는 기능,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걸 선택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선택해서 그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주의 집중력을 우리가 선택적 과제 주의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해골을 보세요, 그리고 귀를 보세요, 해골만 보세요, 귀를 보세요, 같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보가 들어오는 게 그 정보의 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봤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옆에 있는 것도 보이면서도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또 이 해골에 대해서 볼 때는 해골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옆에 있기 때문에 흐리게 보이면서 해골이 더 많이 정보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선 하나씩 선택을 해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보는 거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한번 너희들이 움직여 볼래 할 때 그걸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선택된 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좀 잘할 수가 있고요,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요, 두뇌가 최적화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어쨌든 최적화된 두뇌에서 집중이 잘 되고 나니까 긍정적인 경험을 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되죠?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자, 좋은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고 싶어져요. 예.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잘했어요. 그럼 마음이 또 편안해지겠죠? 자, 전서가 또 안정이 돼요. 그 상위 단계에서 또 다른 과제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성취 욕구도 높아지고 학습적인 그런 것도 높아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는 방법, 이제 쉽겠지요. 자,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는 방법 보시겠습니다.